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요, 효성그룹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대치동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방금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평소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 굉장히 미소와 여유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었는데 오늘만큼은 굉장히 표정이 어둡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9시부터 사실 효성에 대해 사돈기업 아닙니까? MB 사돈기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식회계 또 횡령 이런 문제로 지금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돈이 만약에 이제 비자금이 조성이 됐다고 밝혀지거나 이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다고 하는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지측만 해보건데 이제 사돈님 MB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사돈 기업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런 모습이 오늘 출근해서 보이는 찹찹한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효성그룹하고는 관계가 많습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이 한국타이어의 차남과 2000년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도 인턴으로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돈기업은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거리는 좀 이렇게 가까운 사돈은 아니고, 왜냐면요. 그러니까 효성그룹이라는 게 지금 그 효성하고 한국타이어 완전 계열 분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은 본인이 사위가 한국타이어 조영범 부사장이니까 그 아버지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하고 사실은 직접적인 사돈이고 지금 압수수색을 받은 효성의 조성래 회장은 사돈의 친형입니다. 그렇죠. 양 회사는 완전히 좀 계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마포에 있는 효성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이기 때문에 그 관련 문제는 아니고 아시겠지만 그 효성 그 조성래 회장의 아들 간에 왕자의 난이다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동생이 형을 고발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압수수색 들어간 부서를 봐야 되는데 특수부가 아니라 조사부입니다. 왜죠? 이게 뭐냐면 조사부는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현문 그 둘째 아들이 형이랑 아버지를 고소한 그 사건 때문에 배당이 조사부에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사부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죠. 물론 사건의 여파에 따라서 조사부에서 다시 특수부로 다시 배당이 될 수는 있으나 현재는 일단 조사부에서 압수수색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부에서 관하는 비자금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냥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의심이 가는 게 또 효성그룹이 과거에 보니까 수사를 이미 비자금 수사를 한번 검찰에 당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게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에는 특수일부장이었거든요. 이렇게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은 사실 조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성시원 기자도 언급을 했듯이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 둘째 아들인 조현문 부사장이 형인과 아버지를 고소해서 그 사건이 굉장히 많이 불거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다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한번 특수부에 배당이 됐다가 다시 이제 조사부로에 배당이 되고 다시 특수부로 이 와중에서 그 둘째 아들이 고소를 했던 조현문 부사장의 변호인이 우병우 당시 변호사다. 그래가지고 우병우 변호사 그렇네요. 압령 얘기도 있고 온갖 얘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사가 돼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기소된 건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 재판받고 있고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수순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그 조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검찰의 소식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하는 것인지 묵혀뒀던 걸 꺼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둘째 아들인 조현문 부사장이 다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사하는 것인지는 그 부분은 검찰발 소식을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MB 입장에서는 아까 출근길 잠깐 보셨습니다만 웃는 표정이 하나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갔다는 건 더 이상은 내가 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렵겠구나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돌아가는 정황이 MB를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성까지 치겠다는 거는 정말 뭔가가 있나? 라는 생각을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댓글 사건,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고 하는 듯한 진술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효성까지 사돈기업인 효성까지 지금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김태현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이게 오래된 일이고 3년 전에 이미 조사가 끝났는데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년 전에 끝난 걸 다시 들춰본다는 건
뭔가 미진한 게 있거나 그 당시에 뭔가 제대로 수사가 안 맞춰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3년 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뭐 물론 여기서 더 이상 뭐 그냥 형제들 간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비자금 문제가 발단이 돼서 다른 부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원의 이제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을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국정원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보니까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구속됐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이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근데 똑같이 사실상 돈을 상납한 건 맞잖아요. 근데 한 명만 왜 기각이 됐는지 굉장히 의문을 많이 품더라고요. 뭐 영장 발부자나 기각서 보면 맨날 하는 얘기, 뭐 소명이 되고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저걸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이제 세 사람의 국정원장 중에서 전 국정원장이죠. 앞에 이제 두 사람 남재준하고 이병기 그 두 국정원장의 죄질 자체가 좀 안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어쨌든 시작을 한 사람이고 법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그걸 5천만 원을 1억으로 올린 혐의. 더군다나 이제 오늘 아침에도 뭐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에 그것을 단순히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상납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뭐 최경환 의원에게 줬다라는 그런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장 범죄 사실에 피의 사실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죄질이 좀 더 안 좋다고 법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전임 국정원자들이 해왔던 루틴을 그대로 따른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작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액수를 늘려서 그것을 일반 정치인에 준 사람은 없거든 하되 이 기존에 해오던 그냥 관행을 루틴을 따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선처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작용되지 않았나. 현재까지는 현재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조금 전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구치소에서 새벽에 나오는 3시 반인가 거의 4시쯤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자만 저렇게 걸어 나올 때 심정이 어떤가 참 궁금한데, 자, 저 돈이 특수활동비로 건너간 40억 원의 돈의 행방, 이걸 검찰이 쫓고 있는데 이게 일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구입에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삼성동 자택을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점 자체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쪽 새로 산 집을 먼저 구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집을 팔았다는 저거죠. 화면에 나오는 예금은 10억밖에 없었는데 내곡동 자택을 산 게 먼저인데 28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8억이 어디서 났냐? 그랬죠. 근데 집을 판 거는 67억에 팔았으니까 그 돈으로 충분하지만 나중에 팔았기 때문에 한 보름 동안의 돈이 이제 빈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동 자택을 팔면서 뭐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일부를 돈을 더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이 있었다라고 만약에 변명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저 돈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들어온 돈으로 계산이 된 건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던 비자금을 금고에 놔뒀던 비자금을 통해서 건물을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삼성동 자택을 판 돈, 그 중도금의 일부를 받았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산 분이 돈을 입금한 내역, 또 그 돈이 들어온 시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런 뭐 시점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들어온 걸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 돈이 18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요. 그 돈이 소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특활비 일부가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과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박 전 대통령도 이 특활비 문제를 곧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요즘에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었죠. 그때의 영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뭐 몇 시간 지나고, 그러니까 저녁 때 돼가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또 여성 아니면 그런 그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여성 비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예, 이게 뭐 남혐 여혐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 여성을 혐오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여성 비하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모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한 달 정도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재판이 언제 재개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을 텐데 저렇게 분홍색 그 담요를 덮고 환자복을 입고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 최순실 씨도 같이 어제 아프다 그래서 최순실 씨는 어제 원래 오전에 출석해야 되는데 아프다. 심장 통증이 있다 해서 이제 오후에 출석을 했습니다. 하긴 뭐 옥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1년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제 3차 벌써 한 번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6개월인데 1년을 지금 감옥에 있었는데 이걸 이제 추가로 연장해서 더 있게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그렇죠. 최순실 씨는 있을 만큼 있었으니까 나 풀어달라. 안 그럼 나 유죄에 제소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야 뭐 불구속 어쨌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니까 그리고 구속 기간이 한번 끝났고 그 다음에 1차 연장까지 돼서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결수 상태로. 그러니까 야 이거 3차 연장은 너무한 거 아니야? 원칙대로 불구속 재판 해줘. 인권에 제소하겠어라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고 다들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요. 검찰 입장에서야 아니 이게 최순실 씨 지금 만약에 재판도 안 끝난다 나가면 밖에 나가서 증거인멸부터 온갖 일을 할지도 모르고 워낙 죄질도 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중한 국정농단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감정들을 고려해서 이거 절대 석방을 안 된다. 그러니 예전에 국회에서 위증했던 부분들을 다시 영장을 발부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이미 대학 이대 입시 비리로 징역 3년을 항소심까지 해서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감옥에 있는데 뭘 구속하고 이게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예. 확정된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확정된 데가 아니면 1심이든 2심이든 뭐 징역 3년이 아니라 1심에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돼도 그거는 무죄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확정된 범죄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미결구금 상태로 보시면 대법원까지 아주 쉽게 가야 말씀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완전 확정이 되면 그런 재판이 다 끝나고 형의 집행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나 지금은 형의 집행 단계가 아니라 1심에서 선고, 2심에서 선고는 정말 임시적인 선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한다 이 말이 없으면 그냥 계속 바깥에서 재판을 법정 구속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미결구금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형이 확정돼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찌됐든 징역 3년이 아니라 뭐 6년 무기징역을 받아도 미결구금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제한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검찰은 다시 한번 3차 구속영장을 발부받겠다라고 신청을 한 것이고 뭐 법원의 판단이 주목은 되지만 글쎄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봤을 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확률적으로야 발부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자. 네, 검찰이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도 나오고 최순실 씨도 혹시 만약에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경환 의원의 이름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병기 원장 시절에 최경환 의원에게 돈을 500만 원씩 1억을 보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돈을 사실은 이제 기조실장이 전달을 했는데 이제 검찰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최경환 의원이 친박 핵심이기도 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 예산을 총괄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정원 예산의 일정 부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뇌물성으로 준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만약에 저 돈을 받았다고 하면 저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국정원의 돈을 특활비를 왜 국회의원한테 그 당시에 장관에게 준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문제는 뭐 최경환 의원은 본인이 막 안 받았다고 하고 할부까지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자꾸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억울하면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되지 그걸 왜 할복이라는 얘기. 그러다가 진짜 받은 게 들통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본인이 책임지도 못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말은 물론 이제 본인의 진실성 아직 혐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진실성을 강조하게 저렇게 얘기하시지만 너무 저렇게 자극적인 얘기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최경환 의원한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병기 실장이나 그 기조실장이 이걸 보냈다고 하면 전 국정원장이나 기조실장이 이건 분명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고 최경환 의원이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저게 과연 그러면 최경환 의원 한 사람한테만 갖겠느냐는 의문이 떠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 한 사람한테만 돈을 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돈이 보내진 것도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친박 핵심들한테 돈이 또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 전반으로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최경환, 박근혜 뭐 두 사람은 친박의 뭐 핵심이고 아주 친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경환 의원에게,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신 최경환 부총리와 최선을 다해주신 최경환 부총리와 박근혜 대정권 만들어라. 니들이 힘 앞에서. 그렇게 해서 다 국회에 만들어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저희 대구 경북 의원들 뭐 했냐 이거요. 네, 지금 검찰의 칼끝이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 있다는 점, 굉장히 정치권의 이병기 그 두 국정원장의 죄질 자체가 좀 안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어쨌든 시작을 한 사람이고 네. 법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그걸 5천만 원을 1억으로 올린 혐의. 더군다나 이제 오늘 아침에도 뭐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에 그것을 단순히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상납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뭐 최경환 의원에게 줬다라는 그런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영장 범죄 사실에 피의 사실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죄질이 좀 더 안 좋다고 법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전임 국정원자들이 해왔던 루틴을 그대로 따른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작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액수를 늘려서 그것을 일반 정치인에 준 사람은 업무를 하되, 이 기존에 해오던 그냥 관행을 루틴을 따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선처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작용되지 않았나. 현재까지는 현재입니다. 현재까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조금 전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구치소에서 새벽에 나오는 3시 반인가 거의 4시쯤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자만 저렇게 걸어 나올 때 심정이 어떤가 참 궁금한데. 자, 저 돈이 특수활동비로 건너간 40억 원의 돈의 행방, 이걸 검찰이 쫓고 있는데 이게 일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구입에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 언론이 그 소송하고 한국타워 완전 계열 분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도는 본인의 사위가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이니까 그 아버지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하고 사실은 직접적인 사돈이고 지금 압수수색을 받은 효성의 조성래 회장은 사돈의 친형입니다. 그렇죠. 근데 양 회사는 완전히 지금 계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마포에 있는 효성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이기 때문에 그 관련 문제는 아니고 뭐 아시겠지만 그 효성 그 조성래 회장의 아들 간에 뭐 왕자의 난이다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동생이 형을 고발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압수수색 들어간 부서를 봐야 되는데 특수부가 아니라 조사부입니다. 왜죠? 이게 뭐냐면 조사부는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현문 그 둘째 아들이 형이랑 아버지를 고소한 그 사건 때문에 배당이 조사부에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사부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죠. 물론 사건의 여파에 따라서 조사부에서 다시 뭐 특수부로 다시 배당이 될 수는 있으나 현재는 일단 조사부에서 압수수색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수부에서 관하는 비자금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냥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의심이 가는 게 또 효성그룹이 과거에 보니까 수사를 이미 비자금 수사를 한번 검찰에 당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게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에는 특수일부장이었거든요. 이렇게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라고는 하지만. 뭐 그 과정은 사실 좀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요. 효성그룹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대치동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방금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평소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 굉장히 미소와 뭐 여유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었는데 오늘만큼은 굉장히 표정이 어둡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9시부터 사실 효성에 대해 사돈 기업 아닙니까? MB 사돈 기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식회계 또 횡령 이런 문제로 지금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돈이 만약에 이제 비자금이 조성이 됐다고 밝혀지거나 이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다고 하는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추측만 해보건데 이제 사돈이 MB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뭐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사돈 기업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런 모습이 오늘 출근해서 보여준 찹찹한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효성그룹하고는 관계가 많습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이 한국타이어의 차남과 2000년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도 인턴으로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돈 기업은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거리는 좀 이렇게 가까운 사돈은 아니고 왜냐면요.
그러니까 효성그룹이란 게 지금 뭐 향해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고 하는 듯한 진술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효성까지 사돈기업인 효성까지 지금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뭐 김태현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이게 오래된 이고 3년 전에 이미 조사가 끝났는데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년 전에 끝난 걸 다시 들춰본다는 건 뭔가 미진한 게 있거나 그 당시에 뭔가 제대로 수사가 안 맞춰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3년 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뭐 물론 여기서 더 이상 뭐 그냥 형제들 간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비자금 문제가 발단이 돼서 다른 부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원의 이제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을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국정원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보니까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구속됐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이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근데 똑같이 사실상 돈을 상납한 건 맞잖아요. 근데 한 명만 왜 기각이 됐는지 굉장히 의문을 많이 품더라고요. 뭐 영장 발부자나 기각서 보면 맨날 하는 얘기, 뭐 소명이 되고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저걸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이제 세 사람의 국정원장 중에서 전 국정원장이죠. 앞에 이제 두 사람 남재준하고 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성시원 기자도 언급을 했듯이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 둘째 아들인 조현문 부사장이 형인과 아버지를 고소해서 그 사건이 굉장히 많이 불거졌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다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한번 특수부에 배당이 됐다가 다시 이제 조사부로에 배당이 되고 다시 특수부로 이 와중에서 그 둘째 아들이 고소를 했던 조현문 부사장의 변호인이 뭐 우병우 당시 변호사다. 그래가지고 뭐 우병우 변호사. 그렇네요. 암령 얘기도 있고 온갖 얘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사가 돼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기소된 건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 재판받고 있고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수순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그 조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검찰 알바의 소식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하는 것인지 묵혀뒀던 걸 꺼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둘째 아들인 조현문 부사장이 다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사하는 것인지는 그 부분은 검찰발 소식을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MB 입장에서는 아까 출근길 잠깐 보셨습니다만 웃는 표정이 하나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갔다는 건 더 이상은 내가 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돌아가는 정황이 MB를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성까지 치겠다는 거는 정말 뭔가가 있나? 라는 생각을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댓글 사건,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